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메이크 앤 프로 2017을 강의하게 될 강사 박남용입니다. 현재 스케치업은 2017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무료 버전인 메이크 버전과 그 다음에 유료 버전인 프로 버전으로 구분되어서 출시되어 있습니다. 제 강좌에서는 우리가 일반인들 그리고 학습자들이 개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메이크 버전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일단 중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메이크 버전이 약간의 기능의 제약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오토캐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체 도구와 같은 이러한 부분과의 어떤 연계 관계에서의 어떤 기능의 제약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안 배우면 안 되니까 프로 버전을 다시 제가 화면상에 띄워서 메이크 버전에서 기능이 제약된 부분, 또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또 메이크 버전에서 기능 제약되는 부분들은 프로 버전을 띄워서 제가 다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제 강좌는 15개로 되어 있고요. 소개, 설치, 화면 구성, 사용자 툴바, 마우스 조작을 시작으로 해서 그림자 및 안개 도구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델링 팁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면 될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불법으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무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운받냐, 여기 제가 사이트를 적어 놨는데요. 이 사이트를 그대로 제가 한번 구글에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좀 들어와 있는데 다시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까 스케치업 국내 총판, 어찌 보면 국내 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 지사죠.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스케치업은 여기 보시면 자료실 SKUP 다운로드라는 곳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은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가입된 내용을 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는 비밀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됐고요. 자료실에 가보면 SKUP 다운로드. 자, 그러면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는데 한글판을 까시면 되고요. 프로 버전, 이렇게 프로 버전도 맥용이냐 윈도우용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메이크 버전도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프로 버전만 있고 메이크가 없잖아요.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트림볼 스케치업 메이크 2016, 실제로 설치해 보시면 2017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사양에 맞게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링크라고 나오는데 여기 써여 있죠. 기능 제한이 있지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트림볼 스케치업 메이크 2016, 실제적으로는 2017이 설치가 됩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은 아랫부분이 이렇게 다운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이 완료되면 폴더 열기 하셔서 실행 파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실행해 주시면은 바로 설치가 가능하세요. 저는 다운로드 취소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업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셔야 되겠죠. 먼저 이제 설치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스케치업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아이고,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품 소개가 있는데 스케치업 소개가 있어요. 스케치업은 도면을 이용해서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스케치업 자체에서 직접 이제 캐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스케치업 자체에서 바로 이제 그 도면을 그리시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캐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스케치업을 연동을 시켜서 작업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캐드 수치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형들도 만들어 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스케치업은 10개의 도구만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구 툴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툴바 가지고도 다양한 3D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장점은 뭐냐 하면은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 외에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확장 기능을 제공함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이런 여러 가지 소스들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애드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러한 어떤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다양하게 또 응용 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바로 그런 얘기겠죠. 다양한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3D 모델링 소스들을 사용하거나 2D 이미지라든지 2D 소스들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여기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다양한 어떤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스케치업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스케치업 파일들은 언제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단일 스틸컷의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아웃풋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우리가 그 스타일 빌더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스타일 빌더라고 돼 있죠. 스타일 빌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선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저희 강좌에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을 텐데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죠. 이런 왜곡된 것들을 직접 스케치업에서 이 사진을 불러들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진 형상에 나와 있는 건물을 이렇게 바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치 포토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도 이제 빔이 가능한데요. IFC라고 하는 개방형 빔 데이터를 이용해서 빔 데이터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물량 산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기능에서는 안 되고 그 빔 어플리케이션 즉 이제 여러 가지 그 애드인을 설치해서 뭐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쭉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량 산출의 리스트를. 그리고 해당 3D 모델, 스케치업에서 만든 모델은 동일하게 스케치업 STL이라는 그 루비를 설치를 해서 이거는 기본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는 곳에 가셔서 다운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스케치업에 이 기능이 들어오게 되는데 얘를 설치하시면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파일 형식, 즉 STL로 파일을 변환할 수가 있고 3D 프린터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외에도 뭐 Vlay라든지 포디움, 여기 보시면 뭐 테아 렌더라고 있는데 이런 렌더를 이용해 가지고도 실사 같은 이미지 단일 스틸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아웃을 이용해 가지고 도면을 배치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출력도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스케치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응용 기능이 무궁무진하고 발전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뭐 스케치업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셨다면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스케치업 2017이요, 하나는 레이아웃, 하나는 스타일 빌더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업 2017은 스케치업 실행하는 거고, 레이아웃은 스케치업에서 만들어 놓은 3D 모델을 불러와서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출력하는 기능이고요. 스타일 빌더라는 것은 스케치업에서 화면상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선들의 형식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스케치업 2017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이 시작 페이지에서 템플릿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건축 설계 밀리미터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스케치업 사용 시작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한다면은 제일 위에는 제목 표시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일, 편집, 보기, 카메라 등의 어떤 메뉴들이 있죠. 얘네들을 이제 풀다운 메뉴라 그래서 명령어들을 이렇게 클릭하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밑으로 쭉 펼쳐지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풀로 다운되면서 펼쳐져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업은 여기 있는 그래픽 아이콘, 즉 GUI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그래픽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콘만 봐도 어떤 기능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면 그 아이콘에 대한 명령어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 외에 추가적인 아이콘들은 여기 빛날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 클릭함을 통해서 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체 도구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고체 도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거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바깥으로 빼낼 수도 있고 이렇게 상단에 끼울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우리 보통 좌측에 수직으로 된 우리의 계단식 툴바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빛날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큰 도구 세트 있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큰 도구를 펼쳐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왼쪽에 갖다 끼워주시면 고정시켜서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알아줘야 될 것은 여기 빛날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구 모음으로 가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도구 모음이라는 어떤 그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체크를 해서 뭐 그림자 같으면 그림자를 체크하면 이렇게 뜨게 되죠. 얘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눌러보시면 큰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구를 불러내는 방법 이제 학습을 하셨는데요. 사용자 도구 상자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빛날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도구 모음으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라고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은요. 도구 모음 이름을 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my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닫게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my라는 이렇게 빈 게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 쓰여지는 도구들을 명령어 아이콘들을 여기다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l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은 반드시 Alt 컨트롤 눌러 주셔야 돼요. 넣어 주시면 어때요? 아이콘들을 이렇게 모아 놓을 수가 있죠. 자, 나는 요 아이콘도 가져올래. 이렇게 모아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이렇게 창을 이렇게 조정시켜 가지고 수직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잘못하다가 Alt만 누르시고 제가 Alt 컨트롤 누르라고 말씀드렸는데 Alt만 누르시고 이렇게 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 아이콘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lt 컨트롤 눌러서 다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여기서 Alt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모든 게 뭐 뒤죽박죽 섞여 버렸다. 이렇다면 빛난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큰 도구 세트 가셔서요. 여기 모두 재설정이라고 있으시죠? 모두 재설정 눌러서 예 눌러주시면 다시 초기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이제 작업 화면이에요. 작업 화면을 우리가 어떻게 마우스로 조작할 것인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찰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객체를 둘러보게 할 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는 밀고 당기기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휠을 꽉 눌러서 돌려주시고 또 휠을 꽉 눌러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뒷면을 관찰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휠을 돌려주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근데 가능한 한 여기 보시면 뭐 아이콘이 있잖아요. 아이콘이 있든 여기 있는 선택 아이콘이 있든 이 포인트를 일단 위치시켜 놓고 클릭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치시켜 놓고 휠을 돌려주시면 개를 중심으로 휠을 돌려주시면은 확대 축소가 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손바닥에 나타나서 화면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화면을 내가 작업하기 편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모퉁이에다 갖다 놨는데 Shift Z 누르시면 Shift Z 화면을 꽉 차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키보드에 딜레이트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은 여기 보면 빨간색이 X축이고 녹색이 Y축, 파란색이 Z축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축이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Shift Z 눌러주시면 축을 또 화면상에 보이시게끔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측에 있는 메뉴들을 좀 볼 텐데, 스케치업 2016, 17로 올라오면서 좀 특이한 것이 이제 트레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있는 창에 있는 메뉴들이었는데, 이 창에 있는 메뉴들이 일일이 창이라는 풀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찾아내기가 좀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라는 곳에 모아놨는데, 여기 보면 기본 트레이가 있어서 여기서 뭐 레이어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가 들어가고, 또 기본 트레이에서 아웃라인이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또 아웃라이너가 들어가더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화살표가 밑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닫히죠. 또 클릭해 주시면 닫히고, X 눌러 주시면 또 삭제가 가능하다. 얘는 언제든지 창에서 기본 트레이에서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스케치업에서 정확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추치값을 입력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을 그렸는데 치수 얼마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측 하단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야에서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빛난의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위라고 있으세요. 눌러주시면 보통 얘가 이제 여기 좌측 하단에 이렇게 떠요. 좌측 하단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것이 이렇게 좌측으로 가게 되는데, 얘를 끌고 오시면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수치값이 보이시죠? 예를 들어 정확하게 한다면 시작점을 딱 클릭하고, 자 600, 600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정확하게 그려지고요. 밀고 끌기 이용해서 면을 클릭하고 올려주시면 수치가 바뀌죠. 이 땅에서 방향만 지정해 주시고 600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세요. 자, 오늘 학습에서는 스케치업에 대한 소개와 설치, 화면 구성, 사용자 툴바, 마우스 조작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www.mysketchup에 가서 설치한다. 그 다음에 화면은 다음과 같고 마우스 조작은 어떻게 하고 툴바는 어떻게 구성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기본 도구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